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장 가는 길인데 진행하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의 연장입니다. 몇 번 사실 제가 지금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계속 문의가 있었어요. 네 번인가 4개인가 5개 메일을 제가 답변으로 드렸는데 제가 따로 영상은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든 이유가 시기가 좀 안 맞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기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만들기가 질문 내용들도 약간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안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발리는 무슨 미국이나 호주나 그런 나라처럼 이민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이 따로 있지 않고 이민 비자가 실제로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선진국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기준으로 이제 이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주로 이민법이 물론 계속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뭐 정권이 바뀔 때 아니면 큰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죠. 예를 들면 뭐 투자 금액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는데, 인도네시아는 좀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실제로 이민 비자라는 게 없고요. 이민 비자라는 게 없고 그냥 여기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취직을 하면 실제로 뭐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 이민은 그러니까 이민 비자에서 얘기하는 그 이민 개념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인도네시아 또 개도국이잖아요. 개도국의 특징은 계속해서 제도가 선진화된다는 거거든요. 선진화된다는 건데, 그 선진화될 때 이민과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 투자 가능 업종,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백과뱀에 있는 외국이 투자할 수 없는 업종 리스트가 있어요. 투자를 못하는 업종 리스트. 뭐 일부는 뭐 외국인이 100%를 가질 수 없다. 뭐 일부는 65% 가질 수 있다. 5대5가 가능하고 49%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투자 업종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가 매년 업데이트 돼요. 매년. 그런데 제가 이제 문의를 받고 이제 답변을 안 해드렸던 부분은 2023년, 2024년, 2025년에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빠른 게 뭐 3년, 늦으면 한 5년 이후거든요. 근데 5년 이후는 특히나 아마 대통령이 바뀌어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되면 이게 리스트도 많이 바뀔 거고요. 투자 가능 업종, 불가능 업종 이런 것도 많이 바뀔 거고, 현실적으로 비자 제도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는 게 약간 유효하지 않겠죠. 유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쯤 준비하면 좋냐.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이제 투자해서 이민을 오고 싶거나 어쨌든 법인을 만들거나 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언제쯤 준비하면 좋냐. 제가 볼 때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한 1년 반, 그러니까 2022년 초에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시면 좋죠. 근데 2023년, 4년, 5년은 지금은 사실 그냥 관심을 유지하시고 뭐 인도네시아 뭐 문화나 역사나 뭐 언어 정도를 조금씩 접해 가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법인에서 초기 투자금을 한 5, 60억에서 그 이상을 투자를 해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뭐 3년 전이든 4년 전이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그런 경우에 보통 땅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은 뭐 서티피케이트를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뭐 사전 작업하는 데만 1, 2년은 그냥 훌쩍 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개인 차원의 이민 개념이라면 한 1년 반쯤 혹은 뭐 한 10개월 전쯤에 준비를 하시면 적당하고, 첫 번째로 방향을 잡기 위한 뭐 컨설팅이 됐든 뭐 상담이 됐든 어떤 내용들은 한 1년 조금 전에, 1년에서 1년 반 전쯤 사이에 미리 정보를 접하시고 컨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실행하실 때는
실행을 한다는 건 뭐 예를 들면 뭐 법인 설립을 진행한다거나 혹은 뭐 비자를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해를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6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나든가 6월에 시작해서 뭐 8월에 끝나던가 11월에 끝나던가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연말에 시작해서 11월 달쯤에 실행이 옮겨서 그 다음 해 2월 달쯤 끝나는 스케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스케줄이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그 사이에 그런 법들이 좀 많이 바뀔 거니까요. 그런 법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뭐 시행령 같은 것들이 바뀌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재수 없으면 법인 설립하고 비자 받는 데만 1년 넘게 걸리는 수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여기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7, 8월쯤에는 시작해서 12월 전에 완전히 끝나는 스케줄로 실행을 하시는 게 가장 무던합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있어서 자녀분들이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학교가 보통 8월 말 학기가 시작을 하니까 가능하면 연초 한 2,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때 준비를 시작해서 뭐 전부 다 끝내고 8월에 들어오시는 스케줄로 하면 애도 학교를 갈 수 있고 뭐 비자랑 이런 거 잘 맞겠죠. 근데 이건 뭐 정답은 아닙니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드릴 만한 얘기는 이 1년을 생각하시는 게 좋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 외환 반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외환을 갖고 나오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비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 이민 갔으니까 나 돈 가지고 나갈 거야, 내 아파트 팔았고 그래서 나는 한 5억을 가지고 나갈래 라고 5억을 한꺼번에 쉽게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좀 필요해요. 뭐 내가 외국에다가 10억을 뭐 비자를 받아서 투자 이민으로 해서 10억을 예치해야 돼서 10억을 쏠 수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돈을 갖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갖고 나오기 가장 쉬운 거는 아이가 유학했을 때 유학생 명목으로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게 가장 쉽고요. 그 다음은 외국인 해외에 직접 투자했다고 해서 송금을 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많은데 한국에서 자꾸 인도네시아에서 없는 서류들을 요구해요. 인도네시아에서 준비할 수 없는 서류들, 특히 이제 사업 초기에 갈수록 한국의 서류들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까다로워지겠죠. 뭐 외화 반출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보통 그냥 1인당 외화 반출 기준이 1인당 1년에 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년에 5만 달러라는 얘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가 5만 불을 쏠 수 있습니다. 해외에 5만 불까지. 물론 국세청에 신고는 됩니다. 국세청에 통보가 갈 텐데 그걸로는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그 금액을 넘어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붙고 서류를 내야 되거나 혹은 벌금을 내야 되는 수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한국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제 한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5만 불 이상 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안전하게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뭐 내가 내 이름으로 쏘고 뭐 내가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부탁해서 또 한 사람당 얼마씩 쏘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쏠 때 당시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이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안전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 오케이, 내 이름으로 내가 갖고 나갈 수 있는 돈 5만 달러, 내 아내가 갖고 나갈 수 있는 돈 5만 달러, 그러면 10만 달러예요. 그리고 내가 해외에 갈 때 핸드캐리 할 수 있는 게 인당 10,000달러,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걸 넘어가는 돈을 초반에 써야 될 것 같으면 그 전해에 미리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뭐 1월 12월 달에 이민을 간다 그러면 그때 그 해당 연도 거를 채우고, 그 다음 해 뭐 한두 달만 있으면 12월 넘어가고 1월이잖아요. 그때 또 이제 해당하는 만큼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왜? 인도네시아에는 이민 비자가 없고
투자 이민으로 받아들여주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신고하는 서류도 좀 까다롭고 법인 설립도 되어 있어야 되고 미리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맞출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법인 설립 다 끝나고 그 법인 설립이 끝난 회사의 명의 통장도 당연히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그 통장으로 쏴야 되는데, 그 통장으로 쏜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통장 쏘고 나서 재무제표라던가 뭐 기타 등등의 이상한 것들 서류들을 내야 돼요. 그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좋고, 개인 명의로 하실 때도 그런 1년의 한도, 그 다음에 인당 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돈을 준비를 하셔야 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너무 일찍 준비하시는 건 뭐 처음에 뭐 시작하자마자 난 5억 원 쓰고 시작할 거야 완전히 다, 그러면 5억 원이면 40만 불이잖아요. 40만 불을 갖고 나올 계획이 서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 대부분은 초기 투자 비용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여기 떨어지자마자 일단 2억 쓰고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오자마자 집 한 5,500만원, 그 다음에 뭐 가구에 한 3,4천만원, 차 4천만원, 5천만원, 그 다음에 애들 학비, 그죠? 애들 학비도 뭐 한 2천만원 됐었고, 그 다음에 바이크 또한 3천만원,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오자마자 2달 사이에 쓴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입학하자마자니까 유학생 등록을 미리 학교에서 서류를 받아서 유학생 등록을 해놓으면, 그것만으로 저희는 아이가 둘이니까 20만 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캐파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오늘 지금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